첫 번째 항목은 죽음을 둘러싼 진실 게임입니다. 그 청와대 민정비서실 근무했다던 검찰 수사관 사망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 오후 3시에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이날 이제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냐 검찰의 과잉수사 때문이냐 이걸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남긴 메모 일종의 유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남긴 메시지가 뭐 여러 장으로 된 이렇게 그 종이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좀 면목이 없다라는 취지로 남긴 메시지가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게 돼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등의 언론들은 이 메모에 윤석열 총장에게 면목이 없지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또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출발로 돌아가서 왜 수사 대상이에요?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이제 부하 직원들이 고래고기 사건 문제로 불거진 검경 갈등의 이제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울산에 갔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게 어쨌든 울산에 갔다는 점은 이제 인정을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요.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검찰은 당시 이들이 울산의 경찰 등과 접촉을 해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관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청 관련 투서를 누가 생산했고 편집했는지 이것도 쟁점인 상황인데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여당 관계자가 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제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감 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었고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하는 특감 반원 2명 중에 1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야당은 이 방금 말씀드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이것과 이 특수관계인 관련 업무가 이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이제 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실태 점검을 했고 이걸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 민정비서관실의 특수관계인 업무 담당 2명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울산에 내려가서도 한 명은 경찰을 한 명은 검찰을 담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다른 이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검찰 수사관 목숨 끊은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민정 대변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앞서 맥락으로 보면은 이 발언은 이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경찰의 어떤 검찰의 별건 수사 등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 이후에 아마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면서 휴대전화, 메모 이런 걸 지금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죠. 네. 근데 그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의 유류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수사관 모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관련 의혹을 좀 밝히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이제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다라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이렇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숨겨야 되는 무슨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이 소속이 검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근무하던 검찰 그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서초경찰서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의문투성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압수수색을 해야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증거물인 것인데 이게 이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찰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이렇게 한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과거 정부 그 과거 정부에도 청와대 계속 파견됐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왜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또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그렇죠. 여러모로 의문만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누가 있는 상황. 궁금증을 풀어줍니까 이거? 일단은 뭐 수사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참. 지금 큰 문제는 그런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아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시사회기 항목은 금강산 묻고 더블로 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행어인데요. 영화 타짜에서 나온 이제 유행어가 뒤늦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무승부인데 이제 판도는 그대로 다음 판까지 이어가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자신들이 철거하겠다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테니까 원산 갈마지구 개발 참여 문제 논의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행어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더 큰 거 여기에 우리 참여시켜 달라 뭐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철거한다고 그랬죠? 이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들을 임시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 340여 개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은 이 컨테이너의 처리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철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김현철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거론한 컨테이너 숙소는 온정리 구룡마을과 구성항 주변의 금강 빌리지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시 숙소로 사용한 컨테이너만 철거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호텔부터 뭐 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쨌든 뭔가 답을 한 거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원산 갈마 개발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좀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아무튼 협상장에 안 나오면서 계속 서면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가능할까요? 새로 그 더 큰 규모의 개발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김현철 장관은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것은 이 9.19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이다라면서 크루즈 유람선이라든지 뭐 동해선 철도, 항공기의 양양 원산 직항편 등의 어떤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원산 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이 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과 환경이라는 게 대북 제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김현철 장관은 이 제재 상황과 관계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북측과 만나야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북한이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현금이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뭐 설비 이런 것일 가능성이 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김현철 장관은 또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상태인 쌀 5만 톤 지원에 대해서도 진전이 없으면 종료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가능하면 연말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통일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뭔가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좀 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